오늘 장 코스닥에서 트럼프 정책 피해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며 지수 하락 압력 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화요일장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하락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인디에프 올라와 있습니다. 20.28% 급등하면서 848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이 종목 짚어드렸죠.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었습니다. 남북 경협주가 트럼프 수혜주로 이틀째 부각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에 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당시에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큰 시세를 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삼부 토건이 19.64% 오르면서 1779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죠.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가능성 커졌다라는 분석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시장에서 떠오릅니다. 트럼프가 러우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왔고 나토 지원에 대해서 축소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에 따른 움직임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한국 주강이 19.5% 상승하면서 2,635원, STX 중공업 16.7%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2만 원 선 돌파 나오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을 인수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STX 중공업은 HD 현대마린 엔진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오는 30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런 사명 변경과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갤럭시아 SM이 15.27% 상승을 하면서 2,3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00원짜리 주식들, 동전 주식들 앞서서 많이 보였고요. 뒤를 이어서 보시면 일신석재가 1,778원 선에 11%의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북주 일신석재도 오늘장까지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2022년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10.73%의 상승, 그리고 현대엘리베이까지 8.99% 오름세를 펼치면서 인프라 관련한 종목, 남북 경협주 상승 나오고 있고요. 넥스틸이 8.5%, TYM, 농기계 관련주가 7.7% 상승하며 4,5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 보시죠. 두산우선주, 한전산업, 우진까지 공통점을 꼽자면 이들 종목 모두 원전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 이상의 낙폭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전 이번 주 내에 결판이 나고 이르면 내일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재료 노출을 하루 앞두고 원전주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 역력하고요. 태양금속이 9.41%의 하락을 띠면서 3,13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을 포함해서 오늘 한동훈 테마주도 낙폭이 좀 보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두산 이우선주비 8.96%의 하락, 한신기계, 그리고 S&T에너지 같은 원전주 7에서 8% 하락이고요. 태양금속 우선주와 동양피스톤까지 7%에서 8%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 눈에 띄실까요? 네, HD 현대건설기계 포함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의 수혜라고 해야 될까요?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관련주들이 또, 이제 또 트럼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또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뭐 완전하게 수혜를 받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봤을 때, 7월 달은 계속해서 또 마찬가지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거니까 수급이 또 들어가는 쪽을 계속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는 부분 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봤을 때 뭐 결론적으로는 금요일부터 해서 저번 주 후반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종목들과 그 다음에 어제 수급이 들어갔었던 종목들이 결론적으로는 또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후발주자들이 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뭐 SY 스틸텍이 오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약간은 또 살짝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SY 스틸텍이 먼저 이제 수급을 받아주고 어제 출발을 해줬고, 그러면서 후발주자들이 연속적으로 같이 출발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SY라든지 아니면은 뭐 HD 현대건설기계, 뭐 삼부토건 등등 해서 지금 이제 후발주자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응을 할 때 결론적으로는 하락장 속에서 상승이 나오는 완전하게 테마 성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예로 들어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뭐 5G가 필요할 것이다. 5G 인프라를 다시 또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또 그대로 올려놓은 부분들을 또 다 차익을 시켜버리는, 차익 실현을 해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뭐 이제 뭐 HD 현대건설 기계라든지 뭐 삼부토건 등등 이제 아직까지 수급이 또 살아있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무언가 확실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에 대한 수혜로 테마주의 성격을 띠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확실하게 죽은 종목과 살아있는 종목을 구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현재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선발주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출발을 해준 상황에서 후발주자들도 수급을 받아주면서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선발주자들은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잘못해서 죽어있는 종목을 또 접근을 한다라거나 혹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또 물려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후발주자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들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을 해서 원전주들을 접근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는데 조금 더 볼까 했다가 또 이제 정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들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또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차례 단기 사이클 정도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눌림 이후에 체코 원전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또 이전 고점 구간에 정확하게 부딪혀서 조정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길게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 구간이 결론적으로는 또 단기에 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이 고점 구간을 또 못 뚫어주고 조정이 또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하는 구간이 나오고 원전 쪽으로 좋은 이슈가 나와 주어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른 원전주들 같은 경우도 다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한전산업이나 혹은 뭐 우리기술, 뭐 에너테크 등등 해서 지금 관련주들은 오늘 상당히 좀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기존의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 있죠. 뭐 한전산업이나 혹은 이제 뭐 우리기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수급이 또 완전하게 죽었다라고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워낙에 이제 코스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수급이 또 다 쏠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원전이 또 완전히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일부 종목들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죽어 있는 그림,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와버리는 종목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거든요. 뭐 후발주자로 출발했었던 뭐 일진파워나 뭐 BHI, 뭐 그 다음에 뭐 보성파워텍이나 G2파워 등등 물량이 크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물량마저 빠져버리는 종목들은 힘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 접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전 관련해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는 분명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에너토크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물량이 어느 정도 죽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죽어 있는 종목과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제 원전주 중에서 그래도 한전산업처럼 혹은 뭐 한전기술이나 우리기술처럼 물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정리를 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이 워낙에 낙폭도 지금 순식간에 좀 커지고 있고요. 수급 이동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버리고 갈 건 버리고요. 새롭게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빠르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접근했었던 섹터와 그 다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섹터 모두 다 어느 정도 살아있는 종목만 확실하게 선별을 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장 수급 이동이 빠른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락하는 가운데서 올라가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테마성 성격이라는 점에서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HD 현대건설기기에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11% 강세. 원전주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수급이 현재 크게 부진한 쪽은 에너토크고요. 그나마 수급이 살아있는 쪽이 한전기술, 한전산업, 우리기술 같은 종목이라는 분석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어빌리티 여러 차례 22,000원대 고점 저항을 찍고 내려서고 있는 모습, 매물대 상당하네요. 자, 이어서 오늘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KNS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요. 22,500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이 24.4%까지 강세를 띠고 있죠.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한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사실 이 종목이 좀 가장 많이 강한 모습,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달 들어서 93%까지 랠리를 펼쳤고요. 오늘장 상한가에 돌입했다 상한가가 풀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 23% 강세 보이면서 비트코인 관련주, 트럼프 수혜주로 부각을 여전히 받고 있고요. 피코그램이 20%,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가 19.4% 강세를 보여줍니다. 일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료 없이도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인데요. 사마제약도 그중 하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도 9.7% 오르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셀로메드가 9.78%, 라파스가 16% 강세를 보여주면서 세계 최초 패치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닷새 연속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휴림 네트워크 11%, 네오리진이 18%까지 강세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가보시죠. 스마트 솔루션즈가 97.89% 급락 245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스마트 솔루션즈의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상장 폐지 결정과 정리매매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이에 대해서 스마트 솔루션즈는 일단 즉시 항소했다고 공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정리매매 거래소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소니드가 29.73% 거의 하한가인데요.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0대1 무상감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감자 결정에 대해서는 결손금 보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입니다. 제주맥주가 15%까지 약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김밥 업체라고 합니다. 바바김밥의 지분 투자를 결정하면서 냉동 김밥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내놨는데요. 다만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무상 감자에 따라서 투자자들 불만이 있는 가운데 이런 인수합병 추진이 과연 또 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 악재에 동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현재는 부담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중 NCS가 11% 급락, 에너토크가 10.66% 하락하면서 원전주 가운데 에너토크의 낙폭이 오늘 눈에 띄고 있고요. 서전기전, 이즈미디어, 우진엔텍, 우리기술, DTNCR로까지 8%에서 9% 하락으로 원전주와 또 한동훈 테마주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또 이제 하락을 크게 하고 있고, 역시나 2차 전지가 또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시장이 반영을 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 수혜 받는 쪽은 확실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약간의 영향을 받는 쪽은 2차 전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거의 지금 당선이 확실시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가 아무래도 피해받을 수 있는 산업 쪽이 아니겠느냐, IRA에 대한 이제 또 피해가 생겨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축소가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죠. 2차 전지 중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언급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하게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부분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봤을 때 수급이 약간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 수급이 들어온 구간에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고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코스닥이 바닥을 잡고 같이 올라갈 만한 시점이었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매크로 수급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지를 보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이 매물 구간이 좀 두터운 상황이라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 구간을 순차적으로 조금 소화해 줄 수 있는 움직임들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앞선 구간을 또 소화해 줄 만한 움직임 자체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또 최근에 이 121선 구간 부딪히고 살짝의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에코프로가 조금 이제 수급을 받아줬었고 수급을 받아주지 못했었던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이런 이제 종목들은 아직까지 이제 또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크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 방법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 워낙에 이제 매물 구간이 좀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을 못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초반대 10만 5천 원 구간을 또 뚫어주면은 추가적으로 또한 11만 5천 원 구간대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매물 구간마다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또 이 대응을 해주시는 게 지금은 좋습니다. 워낙에 이 매물 구간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2차적으로는 뚫어주지 못하는 그림이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1차 매물 구간도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바닥권을 또 확실하게 잡아주는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코스닥이 상당히 단기 낙폭이 좀 과대한 상황이고요. 단기 낙폭이 또 과대한 상황에서 바닥을 또 이제 이 잡을 만한 시도를 할 위치가 됐죠. 그러면 또 이제 2차전지가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줄 만한 시도는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비중을 또 무분별하게 눌리면 안 되겠죠. 매물 구간은 확실하게 소화해줄 만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까지 보시고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락 종목 중에는 이제 JNTC를 가져왔어요.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JNTC를 이제 또 가져온 이유 자체가 우리 시장에 워낙에 좀 수급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7월 달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보게 되면 뭐 JNTC나 혹은 이제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다가 순식간에 또 이제 급락이 나와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사실 뭐 반도체든 뭐 아니면 2차 전지든 뭐 원전이든 전선 전력 설비든 지금 저번 주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이번 주 들어서는 순식간에 추세를 깨버리거나 혹은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완전하게 수급 이동이 우크라이나 재건 건설 쪽으로 또 이동을 해버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우리 현재 시장은 체력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하게 또 받쳐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수급 이동이 빠르게 나타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급 이동이 빠르게 나타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놔야 수익을 챙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장은 완전하게 개별주 종목 시장이고 수급주들이 일부 종목들만 또 수급을 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 선별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일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